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얀미입니다. 저는 오늘 돈을 안 들이고 공인중개사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쉬울지 모르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건 권리 변동입니다. 첫 번째 챕터죠. 먼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대차나 매매, 증여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임대차나 매매, 증여.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양쪽 당사자가 있죠. 매매도 그렇고 증여도 그렇습니다.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이외의 경우를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르는데요. 상속이나 수용을 말해요. 상속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상속을 받게 되죠. 내 의사랑 상관없이.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땅 수용이나 이런 것도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단어들만 보면 너무 어렵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약칭한 것을 말합니다. 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보면 됩니다. 권리가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걸 말해요. 권리의 생김, 권리가 발생하는 것. 먼저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 취득. 원시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처음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런 언덕에 새로운 집을 내가 새로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원시취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 집을 지었어. 이게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이르는 걸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시유 취득, 선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을 해요. 무주물 선점 뭔지 모르겠죠? 무주물 선점은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무주물 선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실물 습득은 뭐예요, 여러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 가운데 그냥 길 가다 돈 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또 매장물 발견은 백제고분 이런 데서 막 출토되는 토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공고를 한 다음에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집 지은 거 있잖아요. 우가.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뭐냐면 어떤 것을 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선의 취득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전 주인의 하자나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잘 생각해보면 당근 거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 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새 거는 하자나 부담이 없죠.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건 승계 취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근 거래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전적 승계는 2니까 두 개로 또 나뉘어요.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바뀐다고요. 이전적 승계니까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두 개로 나뉩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특정 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포괄 승계는 이름이 포괄 승계니까 하나의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수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등 얘기하는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그냥 따라오시겠죠? 뭔지 모르겠어도 그냥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뭔지 몰라도 나중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게 돼요.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풀고 나면 제가 왜 따라오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설정적 승계는 뭐냐면 권리의 주체, 주인은 바뀌지 않고 권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도 주인이 바뀌진 않죠? 그쵸?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렇다고 그 집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죠? 그쵸? 그 얘기입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승계 취득. 발생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제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는 포괄과 특정으로 나뉜다. 자, 원시 취득에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매장물 발견, 가옥의 신축,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의 취득, 수용 이렇게 있고요. 포괄 승계에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등에 의한 취득.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한 취득이 있다. 설정적 승계는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인데 잘못 썼네요. 전세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취득을 말한다. 여기다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으면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권리의 발생까지 했고요. 이제는 변경이에요. 주체가 변할 수도 있고 내용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용이 변할 수 있어요. 여기는 딱 세 가지로 변해요. 주체, 주인이 바뀌는 거.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전적 승계에 해당하겠죠. 아까 이전적 승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이전적 승계. 특정, 포괄. 맞습니다. 자, 내용의 변경. 내용도 질적으로 변하는 게 있고 양적으로 변하는 게 있겠죠? 맞습니다. 질적 변경,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부일 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건물을 임대를 줬는데 임대 기간 끝나고 그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화재가 난 거야. 그 전에. 그래서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이 됐으면 목적물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버리겠네. 그 건물을 제대로 인도를 못 해주니까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대물변제 해야겠죠. 물상대위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경우를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질적 변경. 이렇게 내용이 변하는 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변경. 양적 변경은 뭐냐면 소유권의 제한 물건이 설정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권리가 가진 힘, 효력의 세기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이 된다고 한 것은 앞선 저당권자의 빚을 갚았거나 아니면 경매를 한 차례 해가지고 다
빚을 갚았거나 이렇게 돼서 한 차례 올라가거나 아니면 빚을 까줬거나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빚을 까주노라 이렇게 했을 때 해서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거나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임차권 중에서도 왜 소액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무적의 원리로 막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막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면 주체,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자, 이제 권리의 소멸입니다. 발생하고 변경도 됐으니까 이제 없어지기도 해야겠죠?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우선 절대적 소멸은 아예 없어지는 걸 말해요. 객관적으로 소멸되는 것, 없어지는 것.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막 불타서 없어졌어요.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빚을 다 갚아가지고 채권이 없어졌어요. 이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빚을 갚아가지고 그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됐다. 빨간 줄 쫙 그어지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소멸. 권리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등에 의해서 주체가 변동되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으로 본 것.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떠넘긴 권리를 지난 사람 입장에서 아련하게 보는 것. 네가 사는 그 집, 박진영 씨의 노래처럼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내가 이미 파란 그 집,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집, 내가 살던 그 집, 좋았었는데, 좋았었지. 점점점. 이게 상대적 소멸. 이렇게 여러분 좀 연상해서 외우다 보면 훨씬 좋아요. 나중에 생각나요. 시험 볼 때. 뭐였지 하다 보면 생각나요. 벌써 문제를 푸냐고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채권 계약에 의한 이행으로서 물건의 이전은 원시 취득의 일종이다. OX. 뭘까요? 원시 취득. 뭐 생각하랬죠, 아까? 산속에 집을 새로 지어서 우가 이행으로 물건의 이전이니까 아니겠죠. 원시취득이잖아요. 소유권에 의한 재산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은 원시취득의 일종이다. 아니겠죠? 그쵸? 자,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이건 맞죠? 시효 완성. 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임시취득 맞다고, 원시취득 맞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은 작용 변경의 일종이다. 이거 뭐랬죠, 아까? 내용 변경이라고 했죠? 아까 그랬잖아요. 왜 건물 인도해야 되는데 화재로 불타가지고 결국 물상대위, 대물변제 아니면은 손해배상 이런 걸로 바뀌는 거 내용 변경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진짜 기출문제예요.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맞죠?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돼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아니지. 이거 작용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네가 사는 그 집.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박진영, JYP. 상속에 의하여 피해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죠? 자, 답은 몇 번? 3번. 여러분,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해도 바로 맞출 수 있죠. 괜찮지 않아요? 자, 오늘 수업한 거는 이 PPT는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돈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또 뭐도 있지? 소문도 내주세요. 아시겠죠? 합격! 오늘 정리,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여기 우가우가 그려놨어요. 새롭게 발생한 걸 말하고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는 두 개니까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어요. 설정적 승계는 권리의 일부가 이전이 되고 이거를 저당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이렇게 나뉘고 권리의 변경은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다. 그리고 권리의 소멸에서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진짜 별게 안 되죠.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내가 이런 체계도, 이거를 이제 체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계도를 그려버릇해야 내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 체계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